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체육대학 입시에 대해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체육대학 입시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용인 상현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체육대학에 관심을 가지는 처음 시작부터 체육대학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전년도 2021학년도 수시 정시 리뷰와 올해 2022학년도 수시 정시에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형별 입시의 이해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학부모님이 맨 처음에 체육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체육대학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왜 체육대학에 가려고 하니? 체육대학에 가서 뭘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거의 4가지의 대답으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이 너무 좋고 운동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두 번째, 지금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세 번째,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운동을 잘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나 본인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번째, 별다른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의 체육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가지의 경우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맨 처음에 체대 입시를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할 때는 그래도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 동기가 뚜렷한 아이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운동을 하면서 내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혹은 기록의 향상, 그 다음에 목표가 생기면서 공부 성적의 향상이 있으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다시 정말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입시를 통해서 이 3번째와 4번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체육대학을 계속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학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게 체대를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2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 종목에 해당 선수로 선수 등록을 한 다음에 열심히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그 메달을 바탕으로 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진천농촌에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혹은 세계선수권대회 혹은 우리나라에서 1등을 목표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취업을 운동 쪽으로 취업을 해서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게 플레이어라면, 헬퍼라는 직업이 또 있습니다. 헬퍼는 그라운드에 쓰러진 선수들이 다시 필드로 복귀할 수 있게끔 재활적으로 도와주는 분야, 혹은 선수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선수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해주고 홍보할 수 있게끔 마케터나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고요. 3번째는 그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대한체육회나 각 협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선수들이 운동에 집중을 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장비 쪽으로 혹은 의복 쪽으로 혹은 영양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는 플레이어 쪽보다는 헬퍼 쪽에 길을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헬퍼 쪽에 만약에 길을 간다면 운동선수들보다 그 분야에서 더욱더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공부에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플레이어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야구 선수들의 선수 등록 현황을 나타낸 표인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대학, 프로로 가는 데까지의 선수들의 등록 숫자거든요. 그러면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나 프로로 갈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고등학교 선수들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내가 운동선수를 지속할 수 있지 않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을
중요하지만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것에 따라서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그다음에 지필평가 볼 때 한 줄로 찍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리고 수행평가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라도 해서 제출을 했을 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내신 점수고요. 만약에 이걸로 달성할 수 없으면 수능 최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가지고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2개 과목 평균 등급이 7등급 이내 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뽑는 대학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체대, 경희대, 용인대 이 정도의 라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3개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을 걸었고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운동도 정말 중요하지만 공부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헬퍼의 길에 대해서는 헬퍼로서는 제가 요즘 학생들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채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팁합TV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팁합TV에 들어가게 돼서 보게 되면 여러 직군의 체육인들의 각자의 직업에 대한 인터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직업인들이 예비 체육인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운동 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그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한다면 이 팁합TV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잡 알리오라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스포츠잡 알리오를 치게 되면 여기에 주간 인터뷰, 월간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체육과 관련된 직군에서 지금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가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 그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잘 알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이제 학과 소개인데요. 저는 체육교육과를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스포츠 경영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국의 체육대학이 100개가 넘고 그 중에서 그냥 학과의 네이밍만 따지면 8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먼저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가 속해 있는 사범대학,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와 같이 그냥 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배우는 일반체육,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이나 스포츠 경영과 같은 인문체육, 그 다음에 스포츠의학이나 운동건강관리 같은 자연체육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그 4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 이유는 좀 이따 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에 속해 있는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체육교육과를 졸업하면 무조건 체육선생님이 돼야 된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에게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겠니?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는 체육교사가 꿈이 아닙니다. 저는 고려대보다는 한양대를 가고 싶습니다. 한양대도 물론 좋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려대학교에 간다면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그 체육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오해인데 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하면 체육과 관련된 직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다른 과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체육교사라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졸업하면서 동시에 2급 체육정교사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요. 그걸 토대로 임용고시 합격 후에 공립학교 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하는 오해가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해도 학생들이 체육교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하면 2급 특수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고 도움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수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한국체육대학교와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만 복수전공을 통해서 체육교사 자격증, 2급 체육정교사 자격증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 2개 학교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졸업을 하면서 특수교사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혹은 재활과 관련해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직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하면서 다른 직군으로도 활약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게 되면 서울의 국민대학교부터 강원도의 강원대학교까지
전국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을 전부 다 나열을 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다 선발하고 있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학과들은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민대 스포츠산업레저전공이나 스포츠건강재활전공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학과가 되겠고요. 동덕여자대학교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실기전형으로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나 혹은 목포대학교처럼 종실, 교종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전형,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나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수시 모집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체육입니다. 인문체육은 대체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인,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인재 양성이 목표로 되겠는데, 일반 체육에서 배울 수 있는 체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과목들은 배우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배우는 교과목이 조금 더 인문 쪽으로,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공적으로 전공을 살려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혹은 유학을 하는 혹은 복수 전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스포츠 경영학과의 학과 소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관리자,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는 과목명을 보게 되면 산업론, 축구산업 및 전략 분석, 윤리, 대중매체, 경영론, 경영통계, 행정, 경영실무 영어와 같이 주로 영어나 통계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과목들을 주로 배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체육 쪽도 마찬가지로 인문체육과 더불어서 배우는 교과목의 특수성이 있고요. 그 교과목의 특수성이라는 게 의학이나 보건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원이나 혹은 유학의 길을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의 학과 소개입니다. 보게 되면 의학보건학 관련 인접 학문을 접목함으로써 처방사, 임상운동사, 운동상해 관리사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배우는 교과목도 마찬가지로 의학영어, 유산소, 근골격계,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생리학, 그 다음에 측정평가, 영양학, 의학, 그 다음에 운동생화학처럼 배우는 교과목이 주로 수학이나 과학 관련 교과목이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체육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입시의 이해인데요. 고등학교의 입시는 하루아침에 고3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1학년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입시 제도가 하나씩 발표가 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8월 29일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 학생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입시의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로 뽑아라,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뽑아라,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종목을 명시하고 평가를 투명 있게 해라, 그 다음에 수시는 언제 하고 정시는 언제 해라 라고 하는 큰 틀이 정해지게 되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2학년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 4월 30일에 대입전형 시행 계획이 각 대학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교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몇 명, 종합전형으로 몇 명, 실기전형으로 몇 명, 정시에서는 몇 명을 뽑습니다. 정시에서는 가군에서 뽑습니다. 수능은 몇 프로 반영하고 실기는 몇 프로 반영합니다. 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나와 있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3 5월 달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고 9월 달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발표가 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은 그것에 맞춰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이미 발표가 다 됐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특히나 경기권이나 천안권에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 간소화에 의해서 수시에서는 4개, 정시에서는 2개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내신 성적이나 생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이 있게 되겠고요. 정시에서도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전형이 있게 되는데 체육대학은 수시에서는 종합과 실기 위주 전형이 되게 많고요. 정시에서는 실기 위주 전형, 실기를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면 일반 대학 인문자연계열에서는 올해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시에서 75.7%, 정시에서 24.3%를 뽑지만 전국적으로 체육대학을 따져보면 수시에서 70%, 정시에서 거의 30%를 뽑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셨던 건 내가 알기로는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이 뽑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에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플레이어를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에서 64%, 정시에서 36%를 뽑는 정시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특기자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많이 가는 서울, 수도권, 충청권 59개 대학만 따로 떼놓고 보게 되면 그제서야 수시에서 37%, 정시에서 63%를 뽑는다. 그래서 정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전형 유형별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정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특기자 전형과 실기 전형을,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그 다음에 교과, 마지막으로 논술이 제일 적게 뽑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서울과 수도권과 충청권을 따로 떼놓고 보게 되면 서울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올해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울권으로 갈수록, 수도권과 서울권으로 갈수록 많이 뽑는다. 경기권이 이렇게 많이 뽑는 이유는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국제캠퍼스와 소원캠퍼스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권이 많이 뽑게 되는 거고요. 그걸 합치면 서울 경기권이 많이 뽑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수시에서 실기 모집은 서울보다는 충청권으로 갈수록 더 많이 뽑는다. 특기자 전형은 서울로 갈수록 많이 뽑는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갈수록 많이 뽑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년도 2021학년도 수시 정시 리뷰와 2022학년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인데요. 전년도 수시 모집은 저는 크게 4가지의 이슈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학년도로 갈수록 학생 수 7만 명, 6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는 상황이 체육대학에서도 여실하게 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실기 변화, 좁은 공간에서 학생들의 밀집도를 높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타액이 많이 튀길 수 있는 그런 격렬한 운동에 대해서도 좀 실기에서 좀 폐지시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었고요. 그걸 토대로 그 실기 변화에 따른 합격자 내신 등급에 좀 변화가 좀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실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4월부터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고 5월부터 현장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여름방학 때 잠시 모든 학원이 셧다운이 됐었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운동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 감소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부, 강원권의 체육대학의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인원을 정리해 봤고 2019와 2020으로 가면서 모집 인원도 전부 다 늘었고 지원 인원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좀 전에 모집 인원의 수시 정시 비율도 보셨겠지만 많은 부분을 정시 모집으로 뽑고 있는데 학생들이 저는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학생들이 바로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천왕권으로 혹은 경기 하위권으로 대학 진학을 하는데, 그러면서 천왕권에 대학 진학하기 위해선 실기가 상당히 우수해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근데 그런 학생들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경기권에서 실기 전형으로 뽑는 그런 전형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그 다음에 수시 모집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경향이 좀 많았었고요. 그걸 실기와 종합과 교과, 논술로 따지고 보자면 2019에서 2020으로 넘어가면서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다 줄었습니다. 반면에 실기 전형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게 된다면 그 전년도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했다가 나의 우수한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다시 수시 모집에 도전을 해야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2020에서 2021로 넘어가면서는 모집 인원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를 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건 지원 인원이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전형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자면 실기 전형에서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수시 모집으로 다시 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조차도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인원 숫자가 다운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입시에서도 전년도와 비슷한 인원대에서 수시 모집의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그것보다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것에 비해서 교과 전형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된 것은 나는 고3 때 진로가 변경되어서 체육대학에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실기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전을 해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실기 변화입니다. 5월 18일 날 수시 모집 요강이 전년도에 발표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각 대학에서는 대교협 심의를 통해서 실기에서 변화를 두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은 경기도에서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 중에 실기 변화가 있는 대학들을 정리한 표이고요. 여기 변경 전의 실기와 변경 후의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폐지된 종목들 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그 대학의 실기 종목 중에서 그래도 변별력이 가장 높은 실기 종목들, 이 폐지가 된 상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면 백석대학교는 원래 최전굴이 폐지가 된다고 예고가 됐었고, 거기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가 되면서 실기를 2종목 보게 되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낮은 내신을 실기 3종목, 4종목으로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실기 종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나타나게 됐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보게 되면 백석대학교의 2020학년도에 예비는 22번까지 빠졌지만 18번 학생의 내신과 실기 능력을 보게 되면 4.9등급이라는 내신을 받았고요. 그 학생이 실기가 552점을 받게 됐는데 이때는 한 급간당 6점씩 떨어지게 되는 급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점씩 떨어졌을 때 10m 왕복 달리기나 제자리 멀리뛰기나 윗몸 일으키기는 만점이었지만 최전굴에서 8급간을 깎여서 552점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최전굴은 원래 폐지가 된다고 예고가 됐었고요. 윗몸 일으키기도 같이 폐지가 되면서 10m 왕복 달리기와 1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2종목만 실시하게 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실기 한 종목은 만점이었고 한 종목은 1감. 그래서 총점, 내신과 실기를 합친 총점이 904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예비 18번이었다면 전년도에는 비슷한 내신 등급의 실기도 비슷했을 때에 944.99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비 10번 때였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백석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저 합격자 내신 등급이 7.42등급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등급대로 올라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최종 67번까지 충원이 되기는 했지만 내신 6.4등급의 실기를 2종목 다 만점 받은 친구가 최초 예비가 95번이 나왔었고 최종적으로 29번에서 떨어지게 됐었던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좀 올라갔다라고 코로나 때문에 실기 폐지되면서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전년도의 백석대는 실기는 2종목 다 만점을 받고 누가 내신이 더 높냐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 있는 상명대 천안캠퍼스의 스포츠융합부를 보게 되면 2020학년도에 내신 평균이 4.5등급이었고 최저가 5.75등급이었고 실기는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에 내신 등급도 조금 평균도 올라갔고 내신 최저 등급도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가장 변별력이 있는 50m 달리기, 어느 누구도 연습을 할 때는 다 만점이 나오지만 실제 실기장에 가면 거의 만점이 나오지 않는 이 종목이 폐지가 되면서 나머지 2종목 가지고 승부를 내다 보니까 실기 수준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2종목이다 보니까 그게 올라가게 됐고, 그러면서 합격자의 내신 등급도 같이 향상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실기 준비가 여의치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수시 모집에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실기 100%의 학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등급, 영어 포함 2개 합 7등급이라는 최저 등급을 걸어뒀는데요. 3년 전에 14감이라는 감수로, 여기 감수라는 건 여기 만점 기준에서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1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종목에서 하나씩 떨어졌을 때 4감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14감이라는 점수로 마지막으로 턱걸이로 합격을 했다면 2년 전에 10감이라는 점수로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실기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최대 입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자리 멀뛰기 290cm, 메디신볼 던지기 12m, 그다음에 10m 왕복 달리기 8초 6이라는 기록이 쉽지 않은 기록이다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의 기록이 많이 향상을 했었고요. 전년도에 25m 왕복 달리기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200m 달리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폐지가 되면서 세 종목으로 합격자를 가렸었는데, 그랬을 때 합격했던 학생들의 실기 기록이 7감에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5m 왕복 달리기를 빼고라도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실기 기록이 합격자의 실기 기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기 준비가 여의치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합격자의 실기 기록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합격을 위해서는 철저한 실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수시 모집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서울권에 좀 보게 되면 2019년 11월 달에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서울 상위 16개 대학의 학생 정시 40%를 만들어라 라는 게 있었었는데요. 그것에 발맞춰서 서울대도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줄이고 정시를 늘리게 되는, 이거는 원래 인문과 자연을 3명씩 나눠서 선발을 하다가 2015 교육과정에 의해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이걸 인원을 줄였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한국체육대학교의 사회체육학과는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가 그 인원을 정시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가 원래는 교과 성적 우수자 내신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실기 전형으로 옮겨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됐고요. 3개 각 4등급 최저 기준에서 2개 합 7등급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을 보게 되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 실기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고, 그게 12명에서 20명으로 증가를 했고 정시 모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을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이 선발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실기 만점 기준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수시 모집에서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시 모집이 다시 만들어지고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만들어지고 3년 동안의 학생들의 합격자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만점 기록 가지고는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어려우니 만점 기준을 올린 상황이 나왔었고요.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종목을 축소하면서 3종목에서 2종목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실기 만점 기준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기 싸움이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내신이 좋고 그러니까 실기는 만점 받은 상황에서 누가 내신이 더 높냐의 싸움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시 40%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학종 인원을 감소하고 정시 인원을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청권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시까지 넘어갔을 때 학생을 수급하는 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뽑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비해서 남서울대학교는 수시 모집을 1명씩 줄이고 정시 모집을 늘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건대 글로컬과 서원대 체육교육과마저도 정시 모집의 인원을 줄이고 수시 모집의 인원을 늘렸다. 그만큼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충청권 대학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을 폐지를 하고 수시에서 전학생을 선발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호서대학교도 수시의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정시의 모집 인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내신 40과 실기 60으로 선발하던 것을 내신 20과 실기 80으로 변경하면서 실기의 비율을 높이는 이런 상황으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거를 좀 서울권과 경기권과 충청권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서울권은 정시를 늘리고 수능 최저를 올려서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변화로 보여지게 되겠고요. 경기권도 상위권 대학은 서울권과 마찬가지로 학업 능력이 우수한, 그리고 정시에서의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걸로 바뀌었다면, 경기권에서 그래도 실기 반영 비율이 높고 수시에서 뽑으려고 하는 가천대나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 인원을 증가하면서 수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선점하겠다. 실기가 우수하고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을 선점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를 천안권에서는 더욱더 잘 보여주는 게, 수시 모집 인원을 늘리면서 수시에서 더 빠르게 발빠르게 학생들을 확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내신 비율을 감소하고 실기 비율을 늘리면서 운동 잘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좀 낮더라도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정시 모집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국어가 어려웠고 영어가 쉬웠고요.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에 수능 응시 인원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체육대학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영 영역에 따라서 경쟁률 변화, 그 다음에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전체적인 입학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어려운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표는 2년 전의 수능과 작년 수능의 가채점, 실채점의 원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게 되면 2020과 2021로 넘어오면서 원점수가 하락하면서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건 가채점과 실채점에서의 백분위 하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분위 하락이 뭐 어느 정도 큰 대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체육대학은 수능이 치러진 다음 날부터 해서 정시 실기 준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 실기 종목에 맞는 운동을 하루 종일 하게 되는데, 가채점과 실채점으로 넘으면서 1등급에서도 원점수가 올라가게 됐고요. 2등급에서도 2점, 3등급에서 3점, 4등급에서 4점, 5등급에서 5점, 6등급에서 8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일 점수를 받았을 때의 백분위 하락, 등급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채점 끝나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지원하고자 했던 대학과 실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본 다음에 지원할 대학이 바뀌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영어입니다. 영어가 2020과 2021의 1, 2등급의 숫자, 그 다음에 3등급까지의 숫자라고 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3등급까지 했을 때 거의 수능 응시자의 2명 중에 1명꼴로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대학의 입시에 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성적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 7년 동안의 수능 응시의 지원자와 응시자의 숫자를 나타낸 표인데요. 전년도에 지원자도 50만이 처음으로 깨졌었고, 응시자도 42만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응시자가 이렇게 적게 되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숫자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학생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졸업생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하지만 졸업생의 절대적인 인원도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서 똑같은 등수일 때의 백분위가 2019명에 1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시험 봤을 때 11등이라면 2등급이었다면 2020년도에는 똑같은 11등이라도 3등급 12%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더 수능 응시 인원이 줄어들면서 똑같은 11등일 때 백분위가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1등이 갈 수 있는 대학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은데 그 등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성적이 낮아도 그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시 지도자들께서 이것을 감안해서 지도를 한 건 좀 아니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고려대나 연세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 국영수탐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학생들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정시 원서를 쓸 때 전년도에 고려대 합격자의 등급은 이 정도였어, 백분위는 이 정도였어, 연세대는 이 정도였어, 한양대는 이 정도였어 라고 했던 것에서 그 점수가 좀 못 미쳤을 때 지원을 주저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향 안정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시립대와 성균관대학교, 한체대 특채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는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시립대와 성균관대와 한양대 특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고려대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제가 입시를 했던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변함없는 법칙은 국영수탐 100분위 92%의 실기에서 총 10개 정도 깎이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언제든지. 매년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2020 학년도의 수능에 92%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게 됐더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어, 수학, 나영, 그 다음에 사탐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92%에 해당하는 점수가 13,000 등 누적 백분위 5.54%라는 누적 백분위가 나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2021 학년도에 13,000 등 누적 백분위 5.54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의 백분위를 봤더니 1점이 떨어졌습니다. 1점이 떨어졌다면 고려대를 합격하는 학생들의 백분위도 떨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수는 실기에서 고려대학교가 4종목의 실기를 보는데 지그재그 달리기, 농구 레이업슛, 높이뛰기, 소프트볼 공 던지기 4종목의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단기간에 만들기 어려운 종목이 소프트볼 공 던지기입니다. 그 종목이 폐지가 되면서 평균적으로 소프트볼 공 던지기를 하는 학생들이 5개 정도 깎이고 합격을 하는데, 이 소프트볼 공 던지기가 폐지가 되고 그 점수가 기본 점수로 깔리면서 총점이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실제로 결과를 보게 되면 경쟁률은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의 합격자에 비해서 너의 수능 점수가 좀 부족하니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수능 점수는 유지가 됐지만 실제로 실기 기록이 하락했습니다. 실기 기록이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21감이었고 2001년도에도 21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21감이었습니다. 최저 기록이. 그러면서 소프트공 던지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총점은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비슷한 데에 비해서 실기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실기가 좀 됐다면 수능 점수가 좀 낮아도 소신 있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영 영역에 따른 경쟁률 변화는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과 그 다음에 국어와 탐구 두 과목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에서 전부 다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그 전에 국수 중에 택일, 영어 탐구 반영이었다가 전년도부터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게 됐는데, 이게 2020 학년도의 결과라면 2021 학년도의 결과가 평균 백분위, 최저 백분위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실기로 극복을 하려고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몰리면서 숭실대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1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경쟁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좀 나타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평균 성적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 그 결과가 전년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 전형의 변화를 보게 되면 사목대 같은 경우에도 인서울권 대학이지만 비주류 대학이다 보니까 국영수탐을 모두 반영했을 때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걸 극복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2종목만 반영하게 되는 경우로 바뀌게 됐고요. 건대도 내신이 폐지하면서 실기 비율을 좀 올리고 광운대도 내신이 폐지하면서 수능 비율을 좀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변경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상명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반영 비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반영 지표를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로, 그래서 수능의 변별력을 좀 더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고요. 가장 큰 변화, 서울대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선배수를 뽑고 2단계 실기를 보는, 그다음에 영어 변별력을 좀 더 높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체대도 사회체육학과에서 내신 폐지하면서 수능 비율을 올리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경기권에서는 가천대, 한신대, 명시대도 실기 반영 비율을 줄이고 수능 반영 비율을 올리는 변화를 택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대도 국수영탐을 모두 반영하다가 국수 중에 택일로 바꾸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좀 썼고요. 그다음에 성결대도 내신이 폐지되면서 수능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그다음에 수원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관심을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상위 득점부터 50, 30, 20의 비율로 반영하게 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천안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영탐, 국수형 중에 태기, 탐구 반영했던 것들을 상위 2과목만 그 다음에 내신 폐지하면서 실기 비중을 올리는 그 다음에 교원대도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다가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꾸는 이런 현상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좀 끌고자 하는 변화로 좀 가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군 변경을 보게 되면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기면서 중대, 이대, 숙대가 같이 나군으로 옮기는 변화를 줬고요. 그러면서 서울대를 피해서 고대,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가 가군으로 가면서 학생들이 가군에서 지원할 대학은 서울권에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나군에서 지원할 대학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을 짤 때 가군에서 합격 전략을 짜고 나군에서 소신으로 가야지 나군에서 합격 전략을 짜고 가군에서 소신 전략을 갖다가는 올해는 좀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경기 충청권에서는 한신대가 다시 가군으로 왔고 성결대가 나군으로 옮기면서 나군에서 지원할 대학이 없는 데에 비해서 하나 체육교육과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입학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경향성이 좀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원대도 다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왔기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거를 지역적으로 좀 보게 되면 서울권은 내신 폐지나 감소하면서 수능 비율을 늘리면서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고요. 경기권은 내신 폐지 감소하면서 수능 비율을 증가한 그런 대학들도 있고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많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택의 폭을 확대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게 됐습니다. 천안권, 충청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폐지 감소하면서 실기로 이걸 다 넘겼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이 좀 낮더라도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의 다시 경쟁의 장이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올해보다는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